제2의 4.19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요번에 이 과제가 너무 큽니다. 오랫동안 자행된 3.15 부정선거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빵 터져 나온 거라면 요번에 2026년 6.3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어떤 문제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었고 미리 깨달은 선각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 전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폭발하면서 제2의 4.19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이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면은 인파가 계속 줄 것이다. 자, 이제 더워질 거다. 덥지? 나오기 싫지? 그럼 여기 이제 구구들만 모였지, 그지? 근데 너희들 경찰 괴롭히고 시민들 괴롭혔지? 일로와. 과잉진압 아니고 이거는 정당한 개입이다. 이러면서 아마 빌드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일단 나는 유럽으로 도망가 있을게. 이 이재명 전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선관위는 선거 소총이 지금 35개 접수가 됐는데 선관위는 이렇게 잡아댈 겁니다. 야, 증거 없잖아. 재판 안 끝났잖아.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재선거를 명령할 수 없어. 돌아가. 기각. 대법원은 증거 없잖아. 수사 안 됐잖아.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몰라요. 대법원은 또 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상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유의미한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이 이때까지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팀플레이를 하면서 핵심적인 증거 인멸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가 이재명을 배반하게 만들고 특검을 관철시켜서 앞불사 이런 거는 몰랐다 이러면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이재명을 퇴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마치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이거 법안 발의 누가 했어요? 민주당. 국정원이 선관위 조사 못하도록 하는 거 누가 발의했어요? 민주당. 그럼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못하도록 한 거 누가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로 있었던 민주당. 선관위가 헌재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았어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기각됐잖아요, 그죠? 모든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인들 투표권 준 거 누구예요? 그 민주당이다. 중국인 투표권 폐지하는 거 반대한 건 누구예요? 민주당이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현수막 떼란 건 누구예요?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다 몸통은 이재명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답하죠. 부정선거 사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책임이 있다 61%.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 7, 80%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35.9%에서 46.8%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집권 1년 차에 11% 벌어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왜 올라갈까요? 당연하거든. 부정선거의 몸통이 이재명이고 그나마 국힘 안에서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장노혁 대표가 이 깃발을 들고 싸워나가니까 나 국힘 지지할래. 이재명한테 빨리 책임 물어야겠어. 이 여론을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3월 달에 3.15 부정선거 의거 기념식 참석했던 거 아시나요? 기가 막히죠, 그죠? 이재명이가 3월 달에 뭐라 했냐면은 영구집권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독재 정권은 자기소개하고 있죠, 그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뭐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셀프 소개 감사. 불의에 저항한 시민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냈어야 할 청소년들이 내일을 맞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불의에 저항한 시민과 학생들을 짓밟은 거 이거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잠실 투표소에서 아니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투표함을 왜 가져가냐고. 근데 그걸 지키는 시민들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죠? 기절시켰죠? 엄청나게 큰 부상 입었죠? 군사작전 하듯이 투표함 갖고 나갔죠? 어린이 버스에 태워보냈죠? 창간인 없이 보냈죠? 이게 임마 네가 할 소리냐고 임마 자식아. 이러한 분위기가 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날씨로 덥고 하지만 애들과 나와 있습니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나와보고 싶다. 한 직장인도 평일에는 직장인이라서 출근하다 보니까 못 나왔는데 한 표 한 표가 소중해서 나왔다. 직장인도 나온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태극기를 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한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걸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주권내고 내 주권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라. 저 사람의 주권이 강탈당했다라는 거는 요번에 내 주권도 강탈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통계를 믿을 수 있나? 869건의 쌍둥이 투표소가 나왔는데 개표기 오히려 여기저기서 막 보도가 되는데 투표소 부족한 투표소가 여기저기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내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행사됐는지 이거 못 잡으면은 다음에 선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결 못하면 다음에 내 주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꼬라박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정면으로 국민들한테 기싸움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했다가는 이재명은 정말로 그냥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더 폭력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치고 나갈 수는 굉장히 큰데 강대강으로 나가야 돼. 그렇다 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잠실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충청도 뭐 다 들고 나가야 된다.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 한 지역에서 소수만 모인다는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내려면 전국적으로 다 들고 나가야 된다. 각 지역구 의원들이 끌려 나오려면 일어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굴복하고 특검을 받아들이려면 전국적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 왜?
왜? 4.19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산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했지만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4.19의 이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리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시자. 리기문 선생을 부통령으로 모시자. 참고로 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상대편 대통령 주자가 미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의 간부들과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그죠? 이기붕 같은 경우에는 장면이랑 1956년에 부통령 선거를 붙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2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기붕이 지고. 근데 1960년에는 다시 이제 리턴 매치 이기붕이 이기기 위해서 표를 들이부었고 4년 전에는 이기붕이 20만 표로 졌는데 1960년 4년 뒤에는 무려 600만 표 차이로 이기면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는가? 당시에 시민들 어떻게 싸웠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왜 학생들 들고 나왔나? 마산에서 투표지 넣기가 실시간으로 걸렸어요. 참관인 배제. 지금 참관인 없이 투표를 옮겼죠.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당을 투표하라는 식으로 팔에 입금 이런 거 걸고 협박을 하고 자유당 사람들이 무엇보다 투표 통지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항의를 함으로써 투표 못한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지금은 이때도 투표 통지표를 받지 못한 국민들 항의를 하면서 나는 투표하고 싶은데 왜 내 명단이 없냐 속출했던 거예요. 마산에서. 그래서 3월 15일 오후 3시경에 정규남이라고 하는 경남도 의원이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학생들 들고 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경찰이 과잉 진압하면서 김주열 군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이게 더 커지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최인규, 홍진기, 김정열 장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기망을 하고 대통령의 길을 가렸죠. 그죠? 그러다가 시위가 계속되니까 4월 10일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은 이재명이랑 완전 달라요. 이재명은 이걸 음모론으로 하고 이제 막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승만은 4.19 정신을 존중하고 당신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은 선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없는가? 내가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해보라 장관들한테. 아무 일 없다 하지 말고 공산주의자들 탓이라 하지 말고 진짜로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본다. 이러면서 해결책을 마련했고 당신께서 4월 26일 하야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자인 이기붕은 4월 28일에 자살했고 그 다음에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 다음에 이 과잉 진압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재판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은 이제 3.15 부정선거 시위가 일어나고 당시에 내무부에서 이걸 덮으려 했고 근데 사망자가 나고 학생들이 다치고 시위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면 내가 내려가야 된다. 그것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면서 학생들을 병문안한 거죠. 이렇게 찾아가고 부상당한 학생을 보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표정을 보시면은 울고 계신 거예요. 부정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잘했다. 이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내가 맞을 총알을 너희가 맞았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이 나서다가 총을 맞았냐. 내가 책임지겠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당신께서 독립정신에 책에 써셨던 그 정신이에요. 백성들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 백성들이 각성하면 나라가 산다. 근데 그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깨어난 국민들이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야하고 난 다음에 대만의 중통 장제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위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평생 바라던 똑똑하고 정의로운 백성이 국가를 위해 권리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종심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했다고 하는데 다 말도 안 돼요. 이기붕이 저지른 거고 이승만 대통령 이미 대통령 당선 확정됐고요. 정말 종심집권을 원했다면 대통령께서는 야 부통령 부정선거했어? 그럼 부통령만 재선거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냐고. 그거는 바로 총책임자인 국가원수인 대통령인 내가 하야를 함으로써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대한민국이 영속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자입니다. 4.19를 완성시킨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게 내려오는 게 쉬운 것 같지 안 쉬워요. 대통령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에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첫 번째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두 번째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재선거 명령한 거예요. 이 나라에 정말로 4.19 정신을 지지하고 4.19 정신을 숭앙한 민주주의자들이 있다라면 이번에 재선거 명령하십시오. 이 땅에 정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부정을 보고 침묵하지 말고 재선거를 외치십시오. 이게 바로 4.19 정신이에요, 여러분. 부정이 일어났다라면 다시 해야 된다. 그거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없다라는 거예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부정선거 일어났어요. 2020년입니다. 시민들 들고 일어났어요. 미국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해결 안 됐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갔습니다. 제도권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수사가 진행 안 됐어요. 정치적인 해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시민들이 안 나온 게 아니야. 정치적인 해결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벨라루스가 어떻게 진압했죠? 저 이거 이재명이 떠오르는데 벨라루스의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지금까지 32년간 대통령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어떻게 때려잡았냐면은 폭도로 몰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공공공무를 장악하려 했다 이러면서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뽑아야 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하야시키든가. 그러면서 루카센코 대통령이 SNS를 다 차단시켰죠. 그죠? 이재명 말하는 거 보세요. 잠실 시위 관련해서 사적 업무 방해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재명이가 상당히 교활하거든요. 틈을 보이면 바로 이거를 폭도로 규정지어서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잠실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야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 여기도 부정선거 총선 때 일어났습니다. 시민들 들고 났어요. 경찰 다 때려잡았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부정선거 해결을 못했어요. 베네수엘라 2024년 부정선거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일어났어요. 차베스 동상 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마도를 뽑아 가버렸죠.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법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어겼으니까 때려잡겠다. 그래서 상대편 야권의 지도자를 내란으로 혐의 씌우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로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구구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거죠. 이 패턴대로 가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적들에게 절대로 빌미를 주지 마라. 프레임 씌울 만한.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소수로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란으로 잡혀 들어가고 다 체포를 했잖아요. 정치인들. 그죠? 이게 되지 않으려면은 싸울 수 있는 지도자한테 아주 큰 힘을 몰아넣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다. 콩고 민중화국 보세요. 그죠? 여기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요 보면은 뭐 난리가 났죠. 시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콩고 민중화국도 부정선거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결정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말로 가담자들을 규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꼼수가 뭐죠? 위철환 본인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제 앉혀놨거든요. 이미 작년 9월에. 근데 이재명이가 위철환을 갖다가 지 이제 밥 친구입니다. 같이 밥 먹던 친구예요. 사법연수원에서. 이때 임명하면서 이재명이가 작년 9월에 뭐라 얘기했냐면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 적임자로 얘기했어요. 소름 끼쳐요. 얘들이. 이재명이 빠입니다. 위철환일은 민주당 위윤리심판원장 출신이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위철환이가 전임으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많이 할 건데 증거 은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미 하고 있다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이 있었던 거를 시간을 끌고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할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가일차게 싸우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때 뭐라 얘기했는가? 조국당의 의원이 물어보니까 정춘생 부정선거 현수막을 직을 걸고 철폐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위철환이가 웃으면서 내라오대라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과 민주당과 선관위와 대법원의 꼼수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왜? 오래된 카르텔입니다. 이거 한순간에 벗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시간 끌고 있습니다. 빌미 보이면은 이거 폭도들로 규정하고 진압할 틈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도 지금 위철환이가 안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사법부한테 이거 선거 무효소송을 걸어도 줄기각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문영배, 김영두, 정영식, 정정미,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던 인간들인데 6명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철벽 디펜스를 이미 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경찰 이거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 재정 권력인 국민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의존할 때가 아닙니다. 잠실에 모이면은 알아서 되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실에 모이되 이거를 더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장도혁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몰아붙여야 되고 장도혁 대표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가 융단폭격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하야를 발표했는지 잠깐 육성을 좀 듣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적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 애적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
서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다른 나라 독재자들 하는 거 보세요. 탱크로 깔아뭉개고 경찰로 막 잡아가고 체포하고 부정선거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냐.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악한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기다려왔던 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는 국민들이 생기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기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대통령이 됐죠. 그죠? 당선됐죠. 부통령 선거만 재선거해라. 나는 알바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시에는 민심을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분노보다도 당시에 이거 경무대에 몰려간 총선들 청년들이 많았는데 지금 고령에 대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물러가라 이런 것보다 자유당이 대통령 할아버지를 망쳤다. 대통령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니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야. 왜? 사건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국가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지도자의 그릇을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량 정도면은 더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멀리 보셨어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인된 국민들이 침탈당한 자신들의 주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들고 일어난 거 창하다. 그런 국민들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이제는 떠나더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튼튼할 것이다. 국민들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뒷무대로 이제 퇴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얼마나 교활한 사탄 악마 루시퍼인지 보이죠, 그죠? 우리가 더욱더 싸우게 만든다. 참된 지도자상에서 가장 대척점 있는 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교활한 인간을 몰아내자는 말씀드립니다.